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원래는 뭐 하나 정도 이슈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개헌론이 못지않게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너무 큰 사고를 치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2명이나 지명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네. 네, 우리 법조 전문 강경 기자가 이야기를 네. 해주시죠. 전 아까 그 밖에 외부에 좀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 핸드폰 알림으로 봤는데 보자마자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저는 그 임명을 한 줄 알았어요. 마은혁 임명을. 맨 처음 그거부터 뒤에. 먼저 떴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했네 생각했는데 헌재 재판관 지명을 했다고 나오길래 그 문영배 재판관이랑 지금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지명을 했다는 게 대통령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제 기억으로는 권한대행 자체가 일단 흔치 않았고 그렇죠. 그렇기도 했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해석의 부분이긴 한데 그 헌법이 이걸 못하게 딱 규정해 놓고 있진 않아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헌법 해석의 영역이라서 헌법 파괴에서는 그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중에 하나가 그 사법기관 구성권이거든요. 사법기관이 이제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그리고 사법기관 중에 또 입법부가 있는데 입법부는 뭐 선출해서 되는 것이고 구성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보통 이거는 그 사법기관, 헌법기관들이 각각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이제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대통령 몫으로 부여된 추천권과 함께 부여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한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헌법학에서의 중론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이건 판례도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도 없는 게 다들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짓을 아무도 할 생각도 못했고, 심지어 황교안 당시 박근혜 탄핵 심판 때 권한대행도 그 임명했다는 게 이제 그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긴 한데 그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대통령의 온전한 권리인데 네네. 이걸 선출한 적도 없는 권한대행이 그렇죠. 감히 그것도 2명이나 그 권한을 부여해주는 이유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투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민주적인 그 권한을 인정해주는 차원인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는 누가 투표를 해서 뭐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잖아요. 투표하신 분 있으신가? 누구 투표하셨나? 좀 위임 권력인 건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유연적인 월권이다. 아니 근데 지금 어쨌건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한덕수가 철회하는 게 이제 본인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걸 강행한다고 했을 때 전 국회에서는 제동을 할 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요 임명 절차를 최대한 지연을 시킬 수는 있어요. 20일 이내에 이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돼요. 근데 그걸 국회가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 지명자가 그 20일 이후에 그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 요청을 하는데 또 그것도 이제 송부를 안 할 수 있어요. 지연 방법이 또 있구나. 그럴 때는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이 되는 거를 전제로 했을 텐데. 근데 만약에 한덕수가 그 사이에서 임명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거 자체가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그 기간 동안 요 절차대로 일단 최대한 지연을 시켜놓고 한 30일쯤 되네. 30일 그쵸, 정도. 최대 30일이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그 지명한 게 이제 한 이후부터는 그 임명 절차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임명 절차에 대한 이제 효력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헌법상 그 뭐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이 판단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뭐 헌법까지 안 가더라도 상식적으로 지가 뭔데? 그쵸. 아니 이거는 그 시계 파는 거랑은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시계 파는 건 욕 먹고 끝날 이럴 때 쓰는 텐데. 말이 있죠. 뭐. 너 뭐 돼? 그렇지 그렇지. 뭐가 되지? 뭐 돼? 너 뭐야? 뭐야? 한대행 뭐 돼? 어. 아니 근데 이분이 욕을 먹을 줄 몰랐던 게 아닐 텐데 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좀 근데 얘기를 거기로 들어보니까 좀- 넘어가기 전에 일단 예. 권한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헌재의 판결문이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탄핵, 한덕수 총리 기각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이게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요지는 뭐였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국회가 3분의 2를 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적법했다. 탄핵은 적법했다라고 했어요. 탄핵안 통과는 적법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총리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지금 한덕수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총리란 얘기예요.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에게 총리다라고 한 거예요. 150명의 찬성으로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는 것이 적법했다는 얘기는 총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든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깔끔하다. 예, 그래서 깔끔하네. 이상한 짓을 했다. 예. 왜 이런 거야? 대체. 거기서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겠죠. 왜 그런 왜 그런 거예요? 거예요? 왜 그런 아니 거예요? 이게 어떤 인물을 지금 지명을 했는지를 보면 그래도 좀 근데 알 수 이제 있지 뭐 않을까요? 저는 뭐 그 이완규 법제처장 그러니까요. 정도는 좀 문제적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왜냐면 그 사람이 계엄 당일 그 다음 다음 날 날. 네. 다음날 새벽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그리고 이상민 해안부 장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랑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논란이 있죠. 아마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했을 거고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란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했겠죠. 네. 네. 어쨌든 그거 자체로도 일단 문제적인 인물인 거고 검사 출신이에요? 법제처장 그 전에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그 아마도 그 내란 특검 같은 게 발족이 되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되고 그리고 핸드폰도 폐기했다 이런 게 드러났고. 그래서 아니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 누구보다 더 그렇죠. 이렇게 알박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왜냐하면 그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제 본인과 다른 진영에서 이제 추천된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제 지지층 지금 지지층이라 한다면 극우 쪽이겠죠. 그쪽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인상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누구를 임명했다 누구를 지명했다 이거보다는 지명했다는 네. 것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그쵸. 의 문제를 좀 집중을 시키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저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적. 당적? 예, 이완규 씨가 이제 당적이 있었죠.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데 2022년 5월에 법제처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적을 이제 탈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마도 있었어요 어디? 출마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인수위에 있었습니다. 예, 당적은 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5월로 친다면 3년 이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적을 상실한 지 3년 이후에 임명이 될 수 있는데 그 5월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남았죠.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이제 그 임명을 하면
요건 피해가는 논란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적이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긴 하죠. 급했구만. 그건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일단 네네. 뭐 만약에 그렇다면 기간 산정을 뭐 그 사람이 4월달에 탈당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 그건 뭐 조작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무튼 당에서는 뭐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뭐, 아 일국에 뭐 계엄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런 걸 따지고 있다는 게 정말. 자 우리의 모든 기준은 작년 12월 3일 이후로 모든 게 가능하다. 설마 그러겠어? 그럴 수 그렇잖아요. 있다. 권한대행이 저런 걸 할 수 있어? 할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 권한대행이 지명을 해? 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약간의 뭐 소명의식 이런 게 있나? 애국심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혼자만의 독립운동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나라가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머릿속은 그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들었던 그분들과 약간 닿아 있는 건 아닌가. 아. 네, 그러니까 실제 내란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은 약간 비슷한. 예를 들면 중국의 뭐 그 얘기 오랜만에 듣는다. 뭐 이렇게 뭐 부정선거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뭐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중국에 간첩들이 지금 뭐 우글거리고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구해야 한다. 라는 걸 좀 막 나갔다면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기득권 수호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비슷하게 전 해석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수호해야 되는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회가 계속 이제 그 국민의힘이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 발악을 어떻게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든 하나씩 되든 안 되든. 네, 뭐 최상목 같은 분은 이제 자기가 권한대행이 됐으니까 경찰관을 막 보수적인 사람들로 막 박아놓고 막 이런 것들 어쨌든 뭘 짜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이런 위기가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이런 사람을 넣어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 싸움이라는 게 혹은 내란 종식이라는 게 혹은 사회의 변화라는 게 그냥 일거에 따닥 되는 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계속 싸워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일상을 찾고 싶긴 한데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일종의 헌법 쿠데타 같은 거여서 네,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저는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뭐 이거에 앞서서 굉장히 뭐 싸울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쿠데타가 어쨌거나 그 망상에 근거한 거잖아요. 아마 한덕수도 이 헌법 해석에 있어서 약간 망상에 옮은 것 같아. 왜냐면 보면은 왜 다 울마? 자기가 헌재한테 얼마 전에 판단받은 게 그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는 이번 건에서는 나아가서 불임명 자귀라는 개념을 만들어 버렸어. 내가 불임명을 하면은 이게 내가 대통령 목 재판관 임명 안 해버리면 이거 위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그래서 헌법 위반이다. 이게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심하네. 병이네 진짜. 약간 신 개념을 좀 망상에 근거해서 창조해버리는 그런 격으로 또 해석이 되죠. 근데 뭐 그런 이게 보도에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종의 대통령 놀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공동 정권 운영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계엄이 며칠 후에. 그때 한덕수가 그걸 몰랐을까요? 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는 그때부터 즐긴 건가? 이런 생각도 좀 권력을 향유하고 근데 그 권력을 자리 누리고. 가면 약간 사람들이 좀 약간 뽕 맞나 봐. 그죠? 뭔가 약간 그게 맞나 봐.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가면 일단 사람들이 뭐 시계를 맞추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에 대한 뭔가를 좀 남기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오래 준비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들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굉장히 오래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근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권력만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 윤석열인가요? 그렇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였다니까요. 여가부패지. 그거 왜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뭘 하고 싶으면 여가부패지. 빠르게 가! 뭐 이런 거. 4대 개혁이라고 있긴 있었는데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기도 그 내용을 몰랐을걸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자기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인데 뭐였지? 교육, 연금, 초등학생이 노동. 뭐 5살에 보냈대 노동. 이거? 노동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도 모르네. 박근혜 이상한 때는 거 불량식품 규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훌륭한 비슷하게 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예회복. 거기에 굉장히 골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네. 네. 국정교과서. 맞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탄핵 이후였기 때문에 이제 과제들을 청산하고 이제 청산 이후에 새로운 남북 관계로 나아가려 하다 이제 꼬꾸라졌는데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도 이제 하다가 이제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총리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리가 없잖아요. 그 권력만 눈에 보이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근데 저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여기에 일종의 그 위기의식 이게 이제 결합된 거 아닌가. 이 권력을 내가 어디다 써야 하는가.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걸 지킬 수 있는 말뚝들을 박아야 된다. 뭐 이런 행위들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래서 그 생각까지 닿으니까 이건 완벽한 투쟁의 대상이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리게 되더라고요. 네. 아예 제대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거듭하게 돼요. 이게 그냥 윤석열 하나 탄핵시켰다. 아 끝이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행각들을 보면 정말 낱낱이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너 했지? 응, 너 했지? 그렇지. 그렇게 다 뽑아서 이게 완벽히 다시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되고 이걸 동조하거나 옹호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걸 정말 못 박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거듭하게 돼요. 네, 맞죠? 네. 해림 선생님이 네. 발성도 좋으시고 내용도 아주 시원시원하시고 갑자기? 잘하신다 방송. 갑자기 급진적이고. 급진적. 급진적이야. 급진적이야.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어요. 아주 걸리면 다. 네. 마음이 약간 그냥 보수적인 것 같아 지금. 시원해져. 나 진짜. 이게 뭐야. 강경우 너. 무서운 사람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셔.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